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업계 현직자 그리고 점포도 운영하고 있는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럼 가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 보복성 출점. 보복점이 과연 있을까? 다소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겠습니다. 보복점이란 현재 A브랜드 편의점인데 계약 종료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B브랜드로 갈아타게 되면 A브랜드에서 근처의 보복성으로 점포를 출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CU에서 GS로, 이마트에서 세븐으로 이렇게 간판가리를 하게 되면 회사에서 그 점주님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출점하는 점포로 A 브랜드는 간판가리 하면 옆에 보복점을 출점을 한대. 바꾸면 안 되겠다. 이런 소문이 나서 점주님들이 바꿀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회사의 방침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뺏기지 않기 위한 편의점 회사들 간의 과도한 경쟁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보복점을 출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회사도 오픈을 하게 되면 득이 있어야 되는데 저매출이 예상되는 아무데나 보복점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근처에 괜찮은 자리가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운영해 줄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본사에서 무슨 사유로 인해 정말 화가 나면은 직영점이나 아니면 조건을 회사 기준보다 더 줘서 안 좋은 자리에 출점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서 약 10년 정도 일을 하면서 편의점 회사들의 보복성 출점을 진짜 한 열 몇 번까지 될 것 같은데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직접 출점한 적은 없고요. 특히 보복성 출점을 많이 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발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말씀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점포를 뺏길 것 같으면 영업팀에서 점포 개발 담당자에게 인근에 점포 하나 박을 데 있냐고 연락이 먼저 옵니다. 자, 그럼 개발 담당자들은 인근에 출점할 곳이 있나 샅샅이 뒤집니다. 하지만 웬만해서는 나눠먹기이기 때문에 점매출이 예상되어 할 곳이 없어요. 오픈 타이밍에 맞춰 근처 슈퍼를 바꾸기도 쉽지 않습니다. 결론은 회사에서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조건을 많이 지른다든지 투자를 해야 가능한 겁니다. 제가 점포 개발 업무를 하면서 몇 가지 본 내용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점포 개발 업무를 하며 경쟁사 방문 도중 A 브랜드가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사에 불만이 많아 수개월 동안 저와 이야기를 했고 결국 폐점 위약금을 다 내시고 제가 속한 브랜드로 전환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단, 지금은 점포가 너무 작아 옆 가게를 확장해서 더 넓게 하면 매출이 오를 거라 생각이 드는데 대신 우리 쪽에서 조건을 좀 더 드리고 제가 속한 B 브랜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역시 점포 확장을 하니 매출이 1.5배 이상 오르더라고요. 그런데 폐점 전부터 A브랜드 담당 팀장님과 점주님과의 사이가 매우 나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한 브랜드로 마음이 기울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패점하는 날까지 두 분이 정말 심하게 싸우더라고요. 문자 내용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팀장, A브랜드 팀장 입장에서 오픈한 지 5년도 채우지 않고, 그리고 서로 너무 안 좋게 타 브랜드로 넘어가는 게 괘씸했는지, 그때부터 A브랜드 개발 담당자가 근처를 돌아다니며 거리도 재면서 점포를 찾고 있는 게 눈에 보여서 조금 걱정을 점주님도 하고 저도 좀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할 만한 곳이 100m 옆에 있는 한 4, 50만 원 정도 파는 조그만한 슈퍼였는데, 설마 여기다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에 그 100m 거리에 있는 그 슈퍼를 옆에 칸을 확장을 해서 권리금 한 억을 주고 인수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 슈퍼는 진짜 자리가 안 좋아서 절대 오픈하지 말아야 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억 이상을 주고 슈퍼 사장님을 내보내고 본부임차로 결국 오픈을 하더라고요. 설마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픈한 점포 매출은 200 이상이었는데 30만 원 정도 허락했고요. 현재 그 슈퍼에서 A 브랜드로 바꾼 매장은 매출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H 점포는 300만 원 정도 되는 고매출 점포에 본부임차로 A 브랜드를 10년 이상 오랫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점포를 하고 있으니까 건물주와 형동생 할 정도로 친해진 겁니다. 결국 둘이 샤바샤바해서 A 브랜드를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시키고 내보내고 자신이 이 브랜드로 같은 자리에 오픈을 하게 된 겁니다. 하루아침에 300만 원짜리 점포를 B 브랜드에 뺏긴 A 브랜드는 보복점을 출점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결국 진짜 바로 앞입니다. 한 30m, 40m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30평짜리 슈퍼를 몇 억의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며 삐까번쩍하게 직영점으로 오픈을 하였고, 이 브랜드 점주님은 매출이 반토막 나게 되었습니다. 워낙 고매출 점포여서 아직까지는 안정적으로 200만 원 정도로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참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보복점 내도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회사와 점주님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몇 억씩 써가면서 적자 감수하고 오픈을 하는 게 과연 누가 득일지 생각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정답이다 할 순 없겠지만 재계약 시점에 분명 자신의 가치를 더 높게 쳐주는 곳과 당연히 계약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인데, 이걸 다른 브랜드로 넘어갔다고 보복성 출점을 하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위에 높으신 분의 심기를 잘못 건드려서 위에서 무조건 보복점 출점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점포개발 담당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담배 취득 가능 범위 내에서 점포를 오픈해야 될 수도 있으니, 혹시 브랜드 갈아탈 때에도 좀 상황을 잘 이해시키면서 유도리 있게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복성 출점은 분명 존재하나 근처에 오픈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근처에 하나 박으려고 어쨌든 개발 담당자들은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출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도 매우 드뭅니다. 어쨌든 오늘은
좀 민감한 주제인 보복성 점포 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다소 민감한 주제인 보복점 출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